네, 앞서 저희가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가 원샷법,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을 좀 편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3당으로 등장한 안철수의 신당, 국민의당의 힘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얘기인데요. 어떤 설전을 벌였는지, 어떤 대화가 벌어졌는지 오리무중입니다만 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국회에서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참 오랜만에, 오랜 진통 끝에 통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샷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통과되는 장면은 못 봤고요. 이게 오늘이라. 네. 이 원샷법이 지금 상정된 지 210일 만에 겨우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 네. 이제 표결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원샷법은 8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보니까 하얀 글씨로 나온 것은 이제 오늘 아예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의원들이고, 예. 빨간색 글씨가 반대, 노란색 글씨가 기권, 174명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맞습니까? 안철수 신당의 등장 때문에 그동안 몇 번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원샷법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것이다. 맞습니까? 안철수 신당 때문에라고 한 가지 이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영향은 네. 끼쳤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나오면서 제3당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국민의당이 실제로 이제 당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들어오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전에 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표결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야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원진 수석 원내 부대표인데요. 야권,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발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리는 소위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당에서 떠들지 마시고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간을 논의했는데 진보 좌파의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 발을 못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하다던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민주당의 의대적인 성과를 하는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 아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한심합니다. 미래가 앞에 보입니다. 글쎄 상대당 정치인들께 좀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떠세요? 일단 원내 협상 문제는 원내대표가 1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네. 사실 원외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현재 당 대표로서 전권을 쥐고 있는데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주요 결정은 당 대표도 당연히 논의 구조의 결정권에 참여할 중요한 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외의 대표가 좌지우지한다. 이것을 특히 상대당에 저런 부분을 직접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어떤 상대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조원진 원내 수석으로서는 여야 간의 합의까지 됐고 네. 법사위까지 통과됐던 이런 안을 특히 여야 간에 이 합의된 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뒤집어버린 지난주 금요일 예, 얘기죠? 지난주 금요일 뒤집어버려서 어떤 많은 이렇게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을 걱정에 몰아넣는 이런 것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항의라고 네. 하지만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양당의 그런 합의가 뒤집어진 것 자체가 좀 이제 유감스럽고 또한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는 이제 문제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며칠 전에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네. 피를 토하듯 토론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라. 라고 네. 했는데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또 이를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토론을 보니까 네. 마치 정말 대통령의 그런 힘이 정말 세구나. 네.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 움직여주는구나. 그런 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장에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현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일하면서 우리 당의 1인자인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다. 이런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정의원 의장과 이종걸 원내대표 사이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확인합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내가 다 들었어. 사람이 내가 다 들었어. 국회의원을 능멸했다. 우리가 능멸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아닌 어떤 분이 새누리당을 능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그러면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이 국회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도 아닌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로 틀었다면 새누리당도 국회의원당이 아닌 대통령 뜻에 많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면서 국회의장한테 바로 잡아달라, 뭐 좀 경고를 해달라 그런 뜻이죠. 지금 이제 같은 논리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이 여당의 국회 전략을 한마디로 다 총수 지휘하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것인데 이 역시도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하여 협조를 할 그 의무가 새누리당의 당원 단계에 규정이 돼 있고 어느 여당이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에 필요한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특히 여당이면 당연히 그 뒷받침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부분을 같이 가지고 대통령을 똑같은 논리로 걸어서 공격하는 거 역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자,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좀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시 새누리당에서는요. 둘 다 야당이지만 중도에 있는 안철수 신당과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이를 좀 벌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인터뷰 내용 확인해 보면서 그 얘기 좀 확인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에서는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자, 길증 기자, 야당 취재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오늘은 불참하면서 처리할 것처럼 어제는 전망이 됐는데 대부분 다 들어왔잖아요. 표결하러. 그것도 이제 안철수 신당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이 어제 불참하겠다고 한 건 사실상 협상을 위한 네. 엄포 같은 거죠. 선거법 협상을 빨리 처리하자 그런 엄포였고요. 국민의당 때문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히 국민의당의 영향은 있죠.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동권 방식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중간 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 앞으로 보조를 조금 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국회가 결국 원샷법 정말 진통 끝에 오랜만에 정말 늦었지만 처리를 했는데 이에 앞서 대통령도 국회를 많이 질타하고 지적했잖아요. 자, 그 내용도 좀 저희가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야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그 내용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초부터요. 대통령이 했던 행사 중에 10번에 8번 정도 국회를 비판했다 하거든요. 쭉 있었던 얘기 저희가 한번 몇 가지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국회의 수준이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동물 국회가 아니면 식물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죠. 호소를 그동안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어요. 그래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고요.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야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두 분이 가셔서 아주 그냥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추출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해서 되냐 국회에서 막 열변을 토하셔갖고 19대 임기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연일 국회를 계속 성토하고 비판하고 여러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노력을 했는데 오늘 들어온 얘기가 박사모라는 조직이 새로 가동됐다면서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준 말 박사모인데
자,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호는요,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뭐 1등 공신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네. 당선 이후에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목적이 네. 달성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물러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고 배신의 정체를 심판하겠다. 요 대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도 다시 언급했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번 언급했던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당선을 시켜주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어제 국무회의 내용이에요. 자,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이틀 전이죠.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국무회의인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늘 당연직처럼 이제 배석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날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요. 3천억을 편성한 정부가 이 예산을 각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내려주겠다라는 안건을 올리니까 네.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를 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요. 네. 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이 5개 교육청만 3천억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만 주느냐, 왜 5개 교육청은 안 주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곧바로 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유독 이 5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면박을 줬다는 게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이제 그 서울시장을 보통 대체로 배석만 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앞쪽 테이블에 앉진 못하고 뒤쪽 자리에 배석하는 게 서울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의결 권한이 없고요. 그냥 네.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바로 발언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허락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틀 전 화요일 국무회의 때는 이 예비비 문제, 누리교육 예산 문제 관련해서 설전이 있었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설명이고 일부 보도는 대통령이 면박을 주니까 별 말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양쪽이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네.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은 거기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네. 회의 직후에 박원순 시장에게 큰 소리로 왜 그렇게 대통령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달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뭐 호통을 쳤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은 정말 큰 사단이 났을 텐데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해명까지 내놓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좀 궁금한 측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상황, 대통령의 국회 걱정, 연일 이어지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